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전엔 화려하고 막 눈에 띄고 그런 얼굴들을 좀 선호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별로 특별히 막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뭔지 모르게 세련되고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그런 느낌의 얼굴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얼굴 라인에 관심이 많아서 얼굴 라인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 권병소입니다. 부자들의 얼굴 특징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질문이 부자가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돈이 많고 적음을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고 좀 세련되고 좀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얼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전엔 저희 병원에 올 때 이제 좀 화려하고 막 눈에 띄고 그런 얼굴들을 좀 선호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별로 특별히 막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뭔지 모르게 세련되고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그런 느낌의 얼굴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뭔가 이렇게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얼굴형. 우리가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이 조금,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얼굴형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얼굴형 원해요? 어떤 얼굴형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란형이요, 달걀형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고급져 보이고 우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얼굴형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각진, 윤곽이 보이는, 예를 들어 이제 광대 쪽도 조금 약간 튀어나와 보이고 살짝 볼도 펴었다가 옆턱선에서 보면 살짝 각이 좀 져 보이고, 이런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곽수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광대를 치고 막 뼈를 여기를 막 사각턱 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광대를 치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밋밋해지면서 얼굴이 좀 평면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윤곽을 치게 되면, 사각턱을 치게 되면 흔히 목과 얼굴의 좀 경계가 사라지죠. 흔히 우리가 개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달걀형 얼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각이 진 얼굴이 조금 더 좀 성숙하고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좀 받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간 고급진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을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막 윤기 있고 환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피부가 좋다, 이 뜻은 피부가 막 하얗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피부 결, 찌글찌글한 굴곡이라든지 잔주름, 잡티,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굴곡들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오히려 저는 톤은 하얀 것보다는 조금 어둡고 약간 그런 얼굴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얼굴들은 장점이 웬만한 잡티나 기미가 생겨도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좀 까맣다고 너무 서운하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급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뽑자면 굴곡이 없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될수록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관자는 꺼지고 눈밑도 꺼지죠. 그리고 볼도 조금 패이고, 그리고 팔자주름 패이고, 입가에 있는 마리오넷 주름도 패여요. 이게 결국은 다 우리 얼굴에 있는 유지 인대를 따라서 굴곡들이 깊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땅콩 얼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얼굴이 굴곡이 생기게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없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특징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굴곡이 좀 없는, 매끈한,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빵빵하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은 빵빵한 게 아니라, 선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더라도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선이 연결되는 그런 얼굴이 좀 고급지고 우아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진 얼굴에서 눈, 코, 입은 중요하지 않나요?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저는 우리 이목구비는 그냥 좀 개성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눈, 어떤 코, 어떤 입이든 너무 조화스럽지 않고 너무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면, 또는 뭐 대칭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보일 수 있는 눈은 땡그랗거나 좀 이런
이렇게 올라가는 눈보다는 라인을,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인아웃 라인 또는 세미아웃으로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런 눈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일 거고요. 코는 흔히들 우리가 코는 처음부터 매끈하게 올라와서 코끝이 살짝 올라가는 버선코, 이런 코들을 좀 원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코보다는 약간 콧대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약간 매부리 느낌이 있는 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과한 매부리가 아니고 살짝 매부리가 있고, 코 바로 끝에서 바로 앞쪽이, 거기가 살짝 꺼져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살짝은 굴곡이 있는 그런 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우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매끈하게 만들어 달라고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코들은 약간 인위적이고 수술한 코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술은 저는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또 얇지도 않고 그냥 좀 촉촉한 느낌의 적당한,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그런 입술이면 된다. 그래서 눈, 코, 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급진 얼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방법이나 습관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고급진 얼굴을 갖고 태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인 대부분은 기본 얼굴형 자체가 약간 고급진 얼굴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각턱도 있고요, 광대도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린 시절에 잠깐 혹해서 윤곽수술을 하고 나서 얼굴형의 변화 때문에 되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뼈 수술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죠. 얼굴형의 변화는 사실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 얼굴이 계속 볼살이 처지면서 늘어지고 점점 더 각이 지고 사각이 돼요. 그래서 고급진 얼굴을 넘어서서 좀 더 사각이 되고 처져버리는 그런 현상, 볼살 처짐과 함께. 그래서 너무너무 과도하게 그런 노화에 의해서 얼굴형이 변하는 그걸 예방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화의 가장 기본은 볼살이 처진 거거든요. 볼살이 처지면서 광대 아래가 꺼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련되기보다는 조금 약간 투박해지고 촌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살이 처지지 않게, 내가 너무 얼굴에 살이 많다면 그 얼굴살이 너무 과도하게 처지지 않게 예방하는 건 중요해요. 지방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주사로도 조금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피부가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피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죠. 거기에 조금 더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피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피부 콜라겐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는데, 보통 이제 특히 여성들은 50대 이후에 폐경 직후에 5년 동안 3분의 1이 확 꺼집니다. 그러다가 매년 2%씩 빠져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콜라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피부에 거름 주고 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계속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필요하면 고주파 같은 시술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런 예방과 적절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급진 얼굴의 조건 중에 하나, 굴곡이 있었죠. 그런 굴곡은 기본적으로 주름,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름과 얼굴에 있는 유지인대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페인들, 여기 요런데 페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굴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너무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확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지는 현상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필요하다면 인대 같은 데를 이제 살짝 받쳐주는 시술들이 좀 도움이 돼요. 그건 이제 보통 가장 흔하게는 히알루론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지방 이식 같은 걸로 많이 합니다. 그거 하면 너무 부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채우는 게 아니라 인대가 이렇게 처져서 꺾여 있으면 그 인대 밑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인대를 세워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꺼짐이나 주름들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나본 상류층 환자분과 일반 환자분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상류층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그분들은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 눈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절대 다른 사람 잘 모르게,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예쁘게 좀 달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뭔지 모르게 좀 좋아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기본에 충실한 시술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있는 방향도 사실은 그거예요. 뭔가 막 티나게 뭔가 막 바뀌는 것보다는 뭐지? 뭔데? 왜 뭐 했는데 뭐가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지?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시술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시술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사실 상류층이다, 고급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그 사람의 외모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뭔지 모르게 과하지 않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나답다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은 저는 내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기찼던 그 시절, 가장 빛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금의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화가 오기 전 미리 시술하는 게 좋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우리가 초기에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볼살이 좀 많아요. 볼살이 많아서 자꾸 처진다고 할 때 이거를 미리 조금 처지기 시작했을 때 미리 뭐 주사라든지 또는 가벼운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제거해버리면 처지는 걸 예방해서 나중에는 거의 많이 안 처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가 이제 무거워서 완전 다 처지고 나서는 반면거상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미리 너무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 과도한 시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늦지는 않되 최선이 아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나한테 맞는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절한 최소한의 시술들은 나중에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하는 건 현명한 판단이죠. 어머니나 딸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할 때 말리실 수술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어떤 수술을 하지 말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술이나 수술들은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시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굳이 과하게 과잉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또는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는 미리 이런 부작용을 알고 시술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께 제가 잘 안 권해드리는 수술 첫 번째는 트임 수술이에요. 눈 트임 수술. 우리가 뒷트임, 앞트임 이런 수술들 있죠. 보통 눈이 처졌을 때 상안검 수술 같은 거 하러 오셨을 때 원장님 저는 평생 눈 작은 게 고민이에요. 눈 좀 확 틔워주세요. 저 트임 이런 것도 할래요.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꺼풀이라는 것들은, 요 눈꺼풀, 위아래 눈꺼풀은 쉽게 가면 빨랫줄이에요.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인대에 이렇게 인대를 빨래대라고 생각하면 이 빨래대에 걸려있는 빨랫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여기 매달려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빨랫줄은 처지겠죠. 이렇게 안 그래도 처져 있는데 이 빨래대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처져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눈 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흔히 뭐 삼배간, 하얀 흰 눈동자가 보이는 거를 말하죠. 삼배간 또는 뭐 사배간까지 그렇게 돼 보이죠. 또는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까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임 수술은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어머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을 수술로는 미니 거상술이에요. 미니 거상술 흉터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고 뭐 광고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그거 반대하세요? 이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거상술을 필요로 할 정도가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축이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근육을 이렇게 당기지 않는 한 사실 피부만 이렇게 당겨서는 의미가 없는데, 미니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피부를 절제해서 피부만 당겨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도로 처지고 오히려 흉터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상술이라는 수술의 의미는 얼굴에 있는 근육, 스마스층을 잘라서 당겨주고, 그러고 나면 당기고 나니까 남는 피부가 있겠죠. 그 남는 피부만 살짝 절제해서 없애주는 게, 정리해주는 게 사실 거상술이에요. 그래서 미니 거상술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라면 절대 권하지 않을 수술, 세 번째로 꼽는 거는 입꼬리 수술이에요. 입꼬리 수술 왜요? 입꼬리 올라가고 좋은데, 그쵸?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꼬리가 처진 원인이 입꼬리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얼굴 전체 축이 이렇게 근육이 다 내려가니까 입꼬리도 처진 건데, 자, 얼굴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여기 입꼬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꼬매서 붙여놨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어색합니까? 조커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흉터도 많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축 자체가 올라가면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입꼬리가 처진 게 고민된다면 사실 거상수술이 적당하죠. 또는 실리프팅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극적인 리프팅 수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수술, 네 번째로는 보형물 수술이에요. 왜 보형물 여기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가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보형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필러같이 그냥 주사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또 그런 아이들의 장점은 보형물처럼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 살하고 거의 촉감이 비슷해요. 전혀 이물감이 없거든요. 안전하고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보형물 수술은 우선은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하고, 절개 막 이마 쫙 째야 되고, 그런데 다 째서 들어가야 되고요. 뼈에 들어갔을 때 뼈를 함몰시켜요. 나중에 보형물이 들어간 자리는 뼈가 이렇게 패여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간단하게 안전하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술로 어색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술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수술은 아니고요.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걸로는 애교 필러가 하나 있어요. 애교 필러 많이들 하잖아요. 펄러는 애교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데 원장은 자기는 애교가 있으면서 못하게 하네,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애교를 하게 되면 눈 밑에 우리가 지방 주머니가 볼록하게 늘어지면 참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애교에 필러를 넣게 되면 볼록하게 늘어지면서 꼭 눈 밑 지방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피부가 탄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쭉 처지면서 굉장히 보기 싫게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더라도 아주 살짝, 하는 듯 마는 듯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딸에게 권하지 않는 거, 사실 어머니께 딸에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좀 젊은 분들한테 젊은 분들이 이런 수술할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눈매 교정이에요. 눈매 교정 엄청 많이 하는데, 나 작년에 눈매 교정했는데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눈매를 예쁘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눈매 교정 수술은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검하수 수술이에요. 안검하수 수술인데 왜 눈매 교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눈매를 예쁘게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수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좋냐? 눈이 처졌다 그럴 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눈이 처졌다고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안검하수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그럼 내가 진짜 안검하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눈이 보통 눈을 다 떴어요. 눈을 다 떠보세요. 근데 눈이 잘 안 떠져요. 이렇게 눈이 안 떠졌을 때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90% 이상은 눈꺼풀에 피부가 처진 거예요. 안검하수라는 건 눈 뜨는 힘 자체가, 눈을 뜨는 근육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뜨는 근육 자체가 약할 때를 안검하수라고 불러요. 자, 거울을 보시고요. 눈을, 이마가 아니라 이마를 꽉 누르세요. 안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눈을 최대한 떠보세요. 눈이 잘 안 떠져요. 눈이 거의 안 떠집니다. 그럴 때, 자, 눈꺼풀을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이러면 눈이 잘 떠진다. 그렇다면 이건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눈 뜨는 근육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 눈을 떠보세요 그랬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떠요. 이렇게 뜨시는 분들 있죠. 눈을 분명히 떴는데. 이런 분들 어때요? 눈을 이렇게 올려줘도 눈이 안 떠지죠? 자, 이거는 눈 뜨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직접 당겨주는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충은 눈 자체를 뜨는 힘이 약한지, 또는 눈썹을 살짝 이렇게 피부를 당겨보니까 눈이 잘 떠졌는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인중축소술. 인중축소술 하면 어려 보이고 좋은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네, 인중추수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인데요. 사실 특히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인중을 이렇게 올리는 운동만으로도 인중을 많이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을 알려드리고 운동을 계속 실천하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인중이 길어 보인다고 할 때 의외로 입술이 얇아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입술에 살짝 주사로 필러만 조금 넣어줘도 인중이 굉장히 짧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보다는 그렇게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 제가 또 추천드리지 않은 수술 세 번째는 이마거상술입니다. 왜? 이 이마거상술 정말 요즘 많이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렇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마거상술의 원래 진정한 목적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주름이 생겨요. 이마 자체가 처져서 이렇게 가로주름이 미간 쪽에 생겼을 때 여기를 펴주는 게 이마거상술의 주된 목적입니다. 눈이 처졌다고 이마거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이마거상을 하면 효과가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마거상을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가 강하게 당겨지면서 눈하고 눈썹 사이가 멀어지면 좀 맹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금방 도로 다시 복원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처졌다면 눈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수술은 이제 윤곽수술인데요. 윤곽수술 무조건 하지 말라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뼈가 얼굴이 커 보이는 원인이라면 윤곽수술은 정말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지방 또는 근육 또는 늘어진 피부를 살짝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라인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대를 쳐서 생기는 팔자 늘어짐, 여기 사각턱을 뼈를 쳐서 생기는 볼살 처짐 같은 부작용을 생각해서라도 윤곽수술은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는 먼저 처진 지방이 있거나 또는 근육이 많이 만져진다면 그런 경우는 지방이나 근육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이게 지방인지 근육인지 사실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개 수술인데요. 보조개 있으면 예쁜데 왜 반대하실까? 그쵸? 보조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정말 예쁘고 귀엽고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보조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엔 흉터가 됩니다. 보조개가 생기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굉장히 깊은 흉터가 생겨서 나중에 굉장히 보기 싫은 주름이 돼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중장년 세대가 많이 하는 시술 종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게 하는 시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노화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노화의 3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처짐, 두 번째 꺼짐, 그리고 주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에요. 얼굴에 무거운 지방이 있는 경우에 중력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죠.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지기 시작한 늘어진 이런 지방들, 이런 볼살을 빼자는 게 아니라 이런 늘어진 팔자 위의 지방, 입꼬리 위쪽에 있는 지방, 이런 턱 밑에 있는 지방, 이런 늘어진 지방들의 볼륨을 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간단하게는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 주사, 저희 병원은 엔팅 주사 같은 것들, 또는 지방을 간단하게 바늘구멍을 뽑아낼 수 있는 달걀 수술 같은 그런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들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꺼짐.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죠? 이런들이 푹 주저앉죠. 주름 여기 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유지 인대가 있는 부분들이 꺼지게 되는데 그런 꺼진 부위들은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서 푹 패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런 인대들을 밑에서 받쳐주는 시술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채우는 게 아니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렇게 걱정하듯이 티나고 그러진 않아요. 세 번째로 잔주름이나 미간에 있는 깊은 주름 같은 주름들인데요. 이런 주름들은 물론 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에 의한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우선 과도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를 예방적으로 맞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콜라겐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정말 중요하고요. 또 조금 떨어진 콜라겐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는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정도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미용 상식은 무엇인가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늙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럼 반대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막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좀 안 해요. 그러면 옛날보다 성적이 더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선생님 보톡스 뭐 6개월밖에 안 가는데 이거 안 맞으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시간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 보톡스 뭐 6개월밖에 안 가는데 안 맞을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구나. 그동안의 노화가 정지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노화만큼은 내가 정지된 거예요. 다시 노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보톡스 같은 도움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안전하게 시술하면 좋겠다. 두 번째, 필러 맞으면 움직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팔자의 대부분은 맞아보시고 필러가 움직였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필러의 잘못은 아니에요. 필러는 사실 움직이는 부위에 유지하는 인대 밑에 강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위쪽에 놔주게 되면 당연히 잘못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필러를 놓는 위치가 잘못돼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하게만 놓는다면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술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런 또 질문들 많이 해요. 레이저 받으면 뭐 피부 얇아지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레이저 중에서는 깎아내거나 태워버리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어블레이션 레이저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전 뺀 레이저들이 되게 이제 그런 레이저들인데 그런 레이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레이저들은 안에 열을 가해서 오히려 안에서 콜라겐을 증식시키고 피부를 더 강화하고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면거상은 한 번만 가능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이 막 늘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꼬매서 다시 입었어요. 근데 입다 보니까 또 늘어났어요. 또 꼬매서 또 줄여줘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면거상도 여러 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번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시술해서 다시 또 재수술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실천하셔야죠. 이제 50대에 확 늙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어떤 시기에 관리를 해야 하나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 그냥 이렇게 늙을 것 같진 않거든요. 노화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노화가 빨라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구했냐? 우리 피 속에서 노화를 나타내는 인지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 혈장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노화와 연관된 단백질 수치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들을 여러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수치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3번의 피크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34세, 60세, 78세 이렇게 3번의 피크가 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기재가 돼서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맞아요. 이거는 한편으로 이제 우리 내부에 우리 몸에서의 이제 노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사실 우리 외부에서 겉으로 봤을 때 노화는 이것과 꼭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외모가 변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죠? 점점 처지죠. 그래서 이런 데 눈꼬리도 처지고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이 처짐을 그리면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걸 어떻게 수치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중요한 포인트 지점들을 얼굴을 정면으로 찍어서 그 포인트 지점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수치화한 거예요. 정확한 중요 포인트들을. 굉장히 이것도 굉장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한 그래프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가로축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변화하는 수치고요. 세로축은 어떤 순간에 많이 그 수치가 변화했냐를 나타내는 그냥 그래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이 많이 좀 변화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의 노화 속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의 한 2배 정도 나타났습니다. 좀 억울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 노화가 되나 봤더니 남성들은 그냥 뭐 좀 비슷해요. 오히려 뭐 그냥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60 몇 세쯤 되면서부터 노화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특이하게 여성은 50세 이후에 확 노화가 빨라졌다가 좀 주춤했다가 또 다시 확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양상을 좀 보이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가 봤더니 여성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남성과는 다른 폐경이라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시기를 겪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은 5년 안에 콜라겐 수치가 3분의 1이 확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년 2%씩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사실 없어질 콜라겐이 남질 않아서 노화 속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화 속도가 낮아진 거죠. 그 정도로 폐경 즈음이다. 내가 만약에 지금 폐경에 가까워졌거나 지금 폐경 즈음이다. 폐경 직후다. 정말 좀 주의해서 나는 지금 예방하고 노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폭삭 늙을 수도 있구나라는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극적이에요. 원장님께서 만나본 젊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나요?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제 동안의 특징이 뭘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에 반대가 동안이니까 우리가 아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반대가 될 텐데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해보자면 동안인 사람들, 같은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얼굴형인 것 같아요. 얼굴형이 동안형 얼굴들은 좀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고 길이에 비해서는 폭이 조금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얼굴형을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두 번째 동안의 특징들은요, 굉장히 얼굴이 선이 부드럽고 입체감이 뛰어나요. 다시 말해서 좀 나올 때가 굉장히 나와 있고요, 들어갈 때 적당히 들어갔고 선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좀 생글생글하다라는 느낌들을 주죠. 나이가 들어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칭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대칭이 더 강화됩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좌우가 좀 얼굴도 삐뚤어진 것 같고 한쪽만 좀 패이고 한쪽은 뭐 괜찮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한쪽만 눈이 처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칭성도 이제 굉장히 동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근데 동안의 특징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억울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동안인 사람들이 또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해요. 얼굴살이 좀 통통하고 턱이 짧았던 그런 특징을 이제 동안인 분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갑자기 얼굴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볼은 패이면서 여기가 늘어지죠. 그러면서 사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심술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이가 되게 젊었던 분들이 몇 년 안에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동안일수록 또 우리가 거기에 또 너무 자만하지 말고 관리하실 필요는 좀 있어요. 또 이제 동안들은 입체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얼굴에 앞쪽으로도 살이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처지면서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을 좀 많이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안이 아니라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노화의 특징이 뭔가요? 라는 질문들, 나이가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주름, 두 번째 처짐, 세 번째 꺼짐입니다. 첫 번째 주름은 다 알죠? 찡그리고 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콜라겐의 저하에 따르는 잔주름, 미세주름, 패임, 팔자주름, 이런 주름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꺼짐, 나이가 들면 나는 이마 옛날에 통통했는데 이마가 푹 꺼졌어요. 관자도 꺼지고요, 눈 밑에 폭 패이고 팔자 패이고 볼 패이고, 그런 패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살이 빠져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에는 얼굴을 유지하기에는 유지인대라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이 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만약에 피부가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한없이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옷으로 따지면 옷에 이렇게 박음질 해놓은 것처럼 중간중간에 박음질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유지인대예요. 근데 유지인대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인대가 있던 것들이 이렇게 처집니다. 그럼 거기가 푹 패이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요런 주름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살이 빠진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대를 받쳐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또는 지방이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받쳐주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대를 세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인대를 발기시킨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것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대를 받쳐준다. 그렇게 해서 꺼진 거를 채워주고 도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처짐이죠. 처짐 현상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지방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서 피부랑 같이 근육을 다 끌고 내려오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어쨌든 피부나 탄력이 없어져 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결국 얼굴에 있었던 지방이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에는 지방을 없애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 세 가지 현상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결국은 노화 예방과 노화 치료다. 얼굴에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굴을 늙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 있나요? 사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노화가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단 당연히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습관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한 세안. 얼굴 막 뿌득뿌득 소리 나도록 막 뜨거운 물에 막 얼굴 막 그런 세안은 사실 얼굴 피부에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얼굴에 있는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요. 우리 피부에는 우리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분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면서 결국은 굉장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나가서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세안인가? 먼저 첫 번째, 물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따뜻한 물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뭐 세안할 때 막 너무 막 팍팍팍 문지르거나 뭐 특히 때밀이 수건으로 막 문대시는 거 그런 거는 정말 피해 주시고요. 클렌저로, 크림 타입의 클렌저로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 메이크업을 안 하셨다면 그냥 가볍게, 정말 이중 세안은 하지 마시고 가볍게 세안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안 이후에는 우리를 정상적으로 보호해주던 그런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안은 적당히 부드럽게, 보습은 충분히,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얼굴을 늙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요, 선크림을 대충 바르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햇볕이 쨍쨍한 야외에 나갈 때만 선크림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특히 UVA, A형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서도 충분히 투하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예를 들면 사무실 안에서 내가 창가에 앉아 있다면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시고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냥 창가니까 그냥 선크림 안 바르신 건데 한쪽만 완전히 노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운전할 때나 또는 실내에 있을 때도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놀랍게도 우리 피부 노화의 80%의 원인이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광노화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에 의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걸 미친 노화라고 말씀드려요. 이 미친 노화, 광노화로부터 우리는 우리 피부를 반드시 보호해야겠죠. 늙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세 번째는 이과에 힘주는 습관이에요. 이과에 이렇게 힘주시는 분들 먼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거울 딱 보여드리면 다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 그러시냐면 내가 입꼬리가 처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꼬리를 올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입가에 힘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입꼬리를 오히려 더 처지게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뭐 내가 일부러 힘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입가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입술만 닿게 해보세요. 입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입가주름을 만드는 또 습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가에 이런 좌골좌골한 주름 있죠. 할 때. 요걸 이제 영어는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스모커스 라인. 난 담배 안 피니까 괜찮은데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의외로 빨대로 음료수 드시는 분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입가 주름을 위해서도 빨대보다는 컵으로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입가에 힘을 빼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게 만드는 네 번째 습관,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이건 사실 저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침대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목주름, 우리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목주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게 되는 핸드폰에서 나는 블루라이트. 이 블루라이트가 정말 피부에 안 좋아요. 피부를 손상시키고 콜라겐을 감소시키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블루라이트는 우리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밤에 침대에서 20분 동안 핸드폰을
걸 보면은 총 1시간 정도의 수면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 멜라토닌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폰 보잖아요. 거북목, 목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 건강을 위해서, 피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수면 건강을 위해서도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는 정말 자제해 봅시다. 사실 저부터 지켜야 돼. 5번째로 옆으로 자는 습관이에요. 나는 똑바로는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옆으로 자다가 딱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팔자주름이 이렇게 접혀있고 입가에서 주름이 이렇게 접혀있는 거예요. 이게 점심시간까지 이게 이대로 있더라고요. 밤새 이렇게 접혀있던 이 주름이 정말 끔찍하죠. 거기다가 옆으로 잠들게 되면 눈가에도 주름을 좀 잡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름을 예방하는 베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베개들의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옆으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만약에 나는 옆으로 자야지만 잠이 온다면 가능하면 볼에다 이렇게 대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베개를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되면 목이 꺾여서 좀 목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옆으로 잘 때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셔서 관자 쪽에 베개를 대서 주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노화를 일으키는 습관 6번째, 찡그리는 습관인데요. 주무실 때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죠. 엄마, 왜 그렇게 잘 때 찡그리냐? 내가 언제 그랬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찡그리는 그런 습관들, 또는 뭔가 집중할 때, 스마트폰 볼 때 눈이 나빠서라면 시력을, 또는 눈이 처져서라면 눈 처짐을 개선하는 게 이제 방법이겠지만,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마사지나 주름을 펴주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만약에 이 습관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떡하라고요? 정말 너무 안 된다면 보톡스를 한 방씩 놔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평생 맞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만 맞아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도, 아주 간단한 시술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습관 7번째, 한쪽만 사용하는 습관. 한쪽만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습관, 한쪽만 턱 개고 있는 습관, 한쪽으로 자는 습관, 이렇게 한쪽만 과도하게 비대칭을 사용하는 습관들은 얼굴의 비대칭을 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렇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근육이 그쪽만 발달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얼굴 축이 틀어지면서 뼈도 성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얼굴 축이 틀어지면서 얼굴 비대칭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한번 턱에 이렇게 손을 대보시고요. 어금니 꽉 깨물어보세요. 어느 한쪽이 더 크다. 크게 잡히는 그쪽 근육 말고 반대쪽 근육을 가능하면 사용하셔서 음식을 씹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쪽이 더 커지면 어떡해요? 반대쪽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항상 더 강한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때만이라도 가능하면 약한 근육을 사용을 해주시면 그래도 비대칭을 조금 완화할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강한 근육 쪽에다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습관도 빨리 없어지죠. 물론 이제 완전히 틀어졌다면 뼈의 비대칭까지는 개선하기는 좀 어렵지만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쪽만 사용하는 습관은 가능하면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노화 방지 얼굴 운동법, 마사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얼굴에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젊어지게 만드는 운동법, 마사지법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만, 엑기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누구에게나 있는 이 미간주름, 이거 참 해결하고 싶은데 참 고민이에요. 만약에 미간주름이 보이신다면 미간주름을 간단하게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거 잘 하셔보세요. 이렇게. 자, 보이세요? 이렇게 반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하실 텐데 이거를 반대로 접는다고 하다 도로 이렇게 접으면 더 기뻐집니다. 우리가 종이를 접을 때 종이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으로 접혀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면은 주름이 펴지잖아요. 종이 접힌 자국이. 그것처럼 자세히 보시고 이 주름을 이렇게 반대로 살짝 펴주시면 아주 깊은 주름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미간의 근육이 긴장해 있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리니까 이 미간 근육, 이 미간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는
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돼요. 눈의 피로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이죠. 집에서 팔자주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혹시 주변에 펜이 있다면 펜을 들고 하셔도 되고, 펜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보시면은 우리가 팔자주름 바로 위에는 볼록하게 나온 피부에 볼록하게 산이 있죠. 그 산에다가 정확하게 손가락을 대시고요. 여기를 세게 강하게 눌러주세요. 막 눌러요. 막 세게 눌러주세요. 강하게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이 주름이 상당히 강하게 겹히는 것을 예방하고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름은 또 잡힐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 지금 소개팅 나갔는데 지금 썸남이 지금 저기 오고 있어요. 바로 직전에 해보세요.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입꼬리가 처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앞광대가 꺼지지 않게 통통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중안면부가 길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중안면부가 짧아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에요.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은 광대 쪽에서 붙어서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중안면부를 통통하게 만들고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앞광대를 이렇게 통통하게 볼륨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 근육을 잘 안 쓰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너무 간단해요. 웃는 거예요. 입꼬리를 이용해서 웃어보세요. 잘 안 되시다고요? 잘 안 되면 입꼬리를 이렇게 일부러 들어 올리신 다음에 유지해보세요. 자, 이때 걱정이 하나 생기죠. 팔자주름이 자꾸 생길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입꼬리를 올린 다음에 유지 하면서 팔자주름을 살짝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자, 요거를 10초간 유지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다른데 미간, 눈가 이런 데는 움직이지 마시고 입꼬리만, 여기에 집중해서 입꼬리만 올려서 유지하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꼬리 처짐도 개선하고 앞광대도 볼륨이 생기고 중안면부도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생기는 고민들이 하나 있어요. 저 자꾸 인중이 길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중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근육과 피부가 늘어져서이기도 하고요. 입술이 자꾸 얇아지죠. 말리고. 그래서 인중이 길어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입술에는 볼륨감을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건 이제 필러 같은 걸로 좀 도움이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으로도 인중은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중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인중을 짧게 만드는 근육. 자, 으르렁 해보세요. 으르렁. 이때 사용하는 이 근육이 인중을 짧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강화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으르렁. 자, 이것도 또 고민이 돼요. 으르렁 하니까 또 팔자주름 생기죠. 이걸 살짝 누르세요. 누르시면서 으르렁. 자, 으르렁 한 채로 10초 유지할 거예요.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은 입술을 강제로 내가 올린 채로 유지해보세요. 유지하면서 팔자를 살짝 눌러주세요. 틈날 때마다 해보십시오. 근육이 강화되면서 인중이 짧아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라인 만드는 의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에서도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들은 딱 한 가지예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거든요. 제가 오늘 강조해드린 늙게 만드는 습관, 그런 것들 좀 피하고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운동법들 평소에 실천하신다면 노화를 예방하고 지금의 나의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죠. 오늘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라인 만든 의사가 함께 할 거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